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 의뢰를 해서 부산 북갑 584명을 대상으로 1일 3일,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무선 자동응답 및 유선 RDD 이 조사에서 하정우 34.3%, 한동훈 33.5%. 아마 양자 대결은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 앞서는 결과도 나온 것 같고요. 네. 결과가 자꾸 요동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MBC에서 한 조사잖아요. 예. MBC가 어떤 방송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방송사가 있는데 역대 정말 편파적인 방송사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악이거든요, 사실은. MBC는 그냥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부산 북갑의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3자 대결에서는 하정우가 34.3%, 한동훈이 33.5%. 그러니까 약 0.8% 뒤지는 걸로만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박민식은 뚝 떨어졌습니다. 박민식이 21.5%가 나왔고, 그리고 양자 대결로 하게 되면 한동훈이 38.2%고 하정우는 37.4%로 양자 대결로 하면 거꾸로 그 똑같은 0.8%를 한동훈이 앞서는 걸로 나온 겁니다. 예. 딱 붙었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이제 박민식을 그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박민식은 33.1, 하정우는 39.7.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가 6.6%를 오히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진 건 뭐냐면은 하정우에 대한 경쟁력에서 이제 한동훈이 앞선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지금 오빠 논란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영됐을 땐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손털기 논란도 있었고 오빠 논란도 있었고 하정우가 준비가 좀 안 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실제로 준비되지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해놓질 못했고 한참 망설이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대통령은 좀 말리는 것 같고 눈치 막 보고 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해지니까 즉 부울경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이재명도 그래 가라라고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다가 또 나와서는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보시장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보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 누굴 데리고 나왔냐면 정청래를 딱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 지원 오겠다는데 뭐 진정호 의원 돌려보내고 누구도 돌려보내고 그 최소한의 인원 자기 혼자랑 그 카메라 찍는 사람은 혼자 이렇게 예. 돌아다니는데 세력을 다 동원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쌀 때 아빠 데리고 온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당대표한테 의존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는데 예컨대 수트를 입고 시장을 방문하는데 수트를 입고 나오고 넥타이도 맸습니다. 그러니까 네. 에르메스 백에다 그 넥타이도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 다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뭔가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보니까 ARS가 84.3%고 유선 RDD가 15.7%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수표가 다소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뒤집으면은 오히려 그렇다면은 박민식 표가 과대대표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뭐냐면은 여기서 확인한 건 뭐냐? 뭔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 확인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은 일단 상승세에 있고 박민식이 조금씩 꺼지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3자 구도에서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걸 가지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승기를 좀 잡기 시작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 오케이 여기 오는 건 좋은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여기에 대한 의심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쇼츠 같은 걸 제가 보는데 보면 무조건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까지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기 남을 겁니다. 네.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거기 머리에 이니바퀴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묻다가 이제는 뭘 묻냐면은 듣자 하니까 구체적인 민원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횡단보도에 뭐 우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문제고요, 저기에 뭐가 문제고 이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예.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자기들의 요구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있었던 외지인으로서 사람들이 경계했던 그 경계 벽이 있죠. 경계 이제 벽이 무너지고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 분위기도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 만나는 분위기를 봐도 한동훈 대표가 딱 가기는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먼저 달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단은 지역구에 착근하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굉장히 또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 팬덤 있잖아요. 네. 팬덤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들의 사고 치면 굉장히 위드 훈입니다.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팬덤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또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전체 팬덤 전체로 뒤집어 씌워지는 거고, 예. 그건 또 그 후보한테 또 뒤집어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팬덤은 조심해라.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 데이트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정우의 폭발력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정우에 대한 기대감도 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첫 하정우 빠른 예. 그렇게 세지는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신 대구까지 포함해서 영남권 지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힘에 대해서는 직격 또 이 폭격을 가고 있거든요. 윤 부역자들의 꽃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안 먹히는 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장동혁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에이? 당대표 스와핑을 한 거예요, 지금. 장동혁은 국민의힘 지지율 깎아먹고 있고, 근데 정청래는 민주당 지지율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스와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청래가 영남권을 갖다 총력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 번 갔더라고요, 벌써. 부울경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다. 예. 몇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한동훈이 출마했죠. 한동훈이 출마하다 보니까 그 장동혁 체제에 실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들, 장동혁 체제의 그 부정적 효과가 망각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걸 덮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바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소 취소 있지. 이거 좀 세거든요. 이게 일단 중도층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보수층이 민주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야, 저 민주당 정말 너무하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 그냥 아예 투표장에 안 갈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뭔가 요만한 건덕지를 주면은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건덕지를 안 준 거예요. 장동혁이 계속 그냥 초만 쳤잖아요. 계속 초만 쳤는데 민주당에서 던져준 거거든요. 공소 취소.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갖다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결집을 시켜주는 일종의 그 태풍의 눈처럼 뚝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딱 결집하기 시작하는 데다가 중도층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번엔 야당 심판인데 이렇게 붙으려고 했다가 저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중도층들이 딱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보수는 또 그냥 진짜 지리멸렬했던 보수한테 결집할 명분을 주고, 심폐소생이 됐. 그다음에 그 중도층들한테는 등을 돌릴 또 이유를 줘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이딴 실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같은 경우에도 뭐였습니까? 남대문 시장 방문한 거 보셨어요? 황당하잖아요. 그 시장 상인이 정말 못 살게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컨설팅 받아보라고. 결국은 뭐야? 너 못 사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여기 관광객 이렇게 많은데 네가 못 산다는 건 네 책임이지. 네 컨설팅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청래 내려가가지고 하정우 내려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결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이제 투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집은 하거든요, 지지층 등들은. 예. 거기다가 이 세 가지가 더해지니까 불경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 대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부겸이 막 앞서가죠, 아직도. 그거 모릅니다. 투표한 까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하.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거 내려가가지고 세과시를 했는데 이 정청래의 출격이라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이 정청래가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해요. 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다니고 기고만장해 다녔는데 구포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청래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간 거예요. 예. 경호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간에 경호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경호 역할을 하는 경호 역할을 듯한. 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윤회장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미쳐낸 겁니다. 어. 상윤회장은. 이 상윤회장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여기 상인회장인데 예. 저 경호원이 나를 못 가게 막는다. 당신 이게 뭐 하러 온 거냐? 빡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가더니 아이 뭐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접근하는 방식은 무조건 뭐예요? 그냥 그 앉아가지고 나몰판을 아주머니한테도 가가지고 뭐예요? 무릎 딱 꿇고 그냥 앉아 손잡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아니라 딱 하고 주위에 쫙 의원들부터 딱 하고 이른바 경호원까지 거리고 지금 임금님 행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정청래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런 자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는 실수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게 아마 실수로 간주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바깥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지지층 바깥의 시선에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부주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딱 눈에 띄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송영길이 부산 선거는 전재수 후보에게 맡기는 게 좋다. 손 떼라. 네. 정청래 대표에게 직결한 거네요. 손 떼라. 네 손 떼라.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는 맨날 그 김어준 방송 듣는 사람들 그 세계에 파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 거기다 또 뭡니까 영남권이거든요. 영남권 가가지고 그 멘탈 갖고 영남권을 가니까 거기서 그냥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송영길이 한마디 한 겁니다. 그 부산 선거 그냥 전재서에게 맡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손 떼란 얘기야. 너 도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 세력이 장동혁의 행태 이런 걸 보고 그냥 투표 안 해버리려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걸 계기로 저쪽이 확 뭉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 그거거든요. 보수 세력은 좀 화가 났거든요. 저쪽 민주당에도 화가 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투표 확 안 해버리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놈들 싫어서 심판하겠다는 심리가 있으면서 딱 결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동혁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해주고 있고 정청래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해서 당대표 스와핑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